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2일 밤 8시입니다. 한강시가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다고 해서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을 비애국자인 것처럼 몰아붙여서도 안 되는 거죠. 노벨 문학상은 금메달과는 다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어디까지나. 문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애국심과 연결시켜서 한강시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은 한국인으로서는 참 얌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고 가당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강시의 그 문학, 소설이죠, 주로. 소설과 한강시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이걸 별개로 보고,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기고문이고, 그건 소설도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한강시의 문학을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문학인이 쓰는 글은 그것이 소설 형식이든 산문 형식이든 기사 형식이든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전 인간적인 어떤 몰입을 통해서 달성하는 겁니다. 문학이 따로 있고 문학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학가와 문학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술은 그 예술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는 엉망인데 예술은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위대한 예술가라야 그 작품도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한강시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접근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강시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소한 다른 점이 아니에요. 중대한 오판입니다. 그것도 서양에서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인의 삶을 규정하는 한국전쟁, 6.25 남침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 오해에 기초해서 또 다른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웨덴 측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그 이유의 하나로 이 역사적인, 한강시가 쓰는 소설에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를 수상 이유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한강시가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인식이 한강시의 소설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웨덴 측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한강시의 문학을 평가했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2017년 10월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제가 번역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강시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제목이 미국이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를 친다. 승리로 결말나는 전쟁 계획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김정은을 한참 압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강시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상당히 긴데 그 대목만 한국전을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하여 한반도에 가해진 대리전이었다. 요 문장이 문제입니다. 한국전쟁은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 가해진 대리전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한 전쟁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리전이라고 하니까 김일성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되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 중에서 소련과 중국은 전쟁 범죄자죠.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이라 하면 일본, 미국인데 일본은 뭐 아무 관계도 없고 결국 미국이 전쟁 범죄자로 한 묶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대리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거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3년의 잔혹한 기간 동안 도륙당했고 이전의 국가 영역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최근에 들어서서 이러한 비극적인 과정에서 미군이나 동맹군이 남한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재조명될 뿐이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노건리 학살로서 미군이 수백 명의 시민들,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돌다리 밑으로 몰아서 며칠 동안 양쪽에서 총을 쏴 그들 대부분을 죽였던 사건이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들이 남한 피난민들을 인간 이하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피난민들의 고통을 숭고한 인격체로서 완전하고 진실하게 인식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노건리 문제는 그런 사안이 있었고 전쟁 기간 중의 혼란 상황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고문에서 그보다 몇천 배나 더 흉악한 북한군 김일성의 학살이나 만행이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이것만 딱 부각시키니까 공평성이 사라지는 거죠.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거의 매일 미국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위험하게도 익숙하게 들린다. 우리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매일 2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한반도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죠.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도 오직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they라고 표현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것은 김정은과 그 부하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강시는 이렇게 돌립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한다. 즉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만 알고 있다. 트럼프는 그들을 김정은과 그 졸개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을 했는데 이 한강시는 그들을 한국 사람들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말장난인데 정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만 알고 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승리는 공허하고 불가능한 고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다른 대리전을 전혀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 또 대리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대리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 핵과 대결하려면은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특히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켜내야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를 그냥 대리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의 한국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늘의 한반도 문제를 보는 데서도 되풀이됨으로써 그 역사 인식이, 그런 역사 인식이 소설에 투영된다면 그 소설 또한 소설이란 형식으로서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정보를 심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겁니다. 이 기고문에서 한강시는 계속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앞으로의 몇 달을 생각해 볼 때 지난 겨울의 촛불이 생각난다. 매주 토요일 남한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서로 노래 부르며 부패한 정부에 반대했고 종이컵 속에 담긴 촛불을 들어 대통령의 사임을 외쳤다. 나 역시 그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촛불 집회 또는 촛불 시위라 불렀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의 촛불 혁명이라고 부른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이 1년의 과정에 있었던 촛불 집회를 촛불 혁명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물러나고 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걸 촛불 혁명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강시의 역사 인식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흡사합니다. 용어도 그렇고. 우리는 단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촛불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 결국 이를 실현했던 사람들, 아니 수천만 명의 존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연약하고 순수한 그 사람들이 카페와 찻집, 병원과 학교의 문을 매일 열며 밀려드는 새로운 순간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평화가 아닌 새로운 시나리오를 말할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평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평화를, 이런 대책 없는 평화를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그러죠. 노예의 평화라고 그러죠. 그러나 평화를 좋아하는 문학가들한테는 뭐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강시는 저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반도에 살고 있고 핵무장한 김정은을 마주보는 휴전선 남쪽에 살고 있고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화다. 그 어떤 승리보다는 평화가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강시의 주장과는 반대로 한국정은 대리전이 아니고 국제 공산 전체주의의 확장을 저지하여 자유세계를 지켜낸 위대한 자유수호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부흥을 했습니다. 서독은 재무장한 뒤 나토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토는 군사동맹체로 강화되었고 그리하여 소련의 확장을 유럽에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련 군비 경쟁에 돌입해가지고 그 40년 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무너져서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최종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김일성이가 말살하려고 했던 대한민국은 위대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문명 건설을 이루었고 지금은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이걸 대리전이란 말로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수호의 전쟁 승리에 한국과 미국은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입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오토만 제국, 터키 제국,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렸고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쇼,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파괴하였으며 한국전은 국제공산제국을 해체해가지고 세계사의 진보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전이 가진 이런 엄청난 세계사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냉전시대의 그것도 공산주의자가 자주 사용하는 대리전의 견해로 대리전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설로 말하고자 하는 역사도 왜곡되었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한국 현대사를 다루면 반드시 거기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노벨 문학상이란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가지고 그동안 침묵했던 한반도의 최대 비극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명작을 남기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고발했던 솔제니친처럼 북한 인권 문제의 진실을 전하는 문학가가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반디라는 필명으로 북한 작가가 쓴 단편집 고발의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강씨가 이 반디의 고발이라는 단편집을 한번 읽어보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